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3분기에 조업일수가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꽤나 가파르게 올라와 주면서 매출액에 대한 감소를 완벽하게 대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2조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5%가량이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쌓이는 해가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라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이 약 25% 증가했다고 쳐볼게요. 4% 정도 증가했으니까요. 영업이익이 무려 477%가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선가가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매출액도 똑같이 올라와 주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인해서 지금으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실적이 저는 내년, 내후년, 3년 뒤까지도 계속해서 찍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분석해드린 기업은 조선사, 대한민국 조선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HD 삼호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이 95%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HD 삼호중공업의 영업이익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어요. 이미 10%를 넘어선 것이고 내년 그리고 2년 뒤쯤에는 최소 15% 이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매출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도 뭐 꽤나 잘 나왔죠. 지금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약 12.9조예요. 13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올해 3분기에도 6조 이상이 나왔었고 2분기에도 6조 이상 나왔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영업이익률이 15% 혹은 10% 이상까지 나와준다면 이 기업의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어디까지 찍힐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 컨센서스 기준으로 매출액이 28조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특성상 사이클 산업의 끝단을 달리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가면 갈수록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20조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컨센서스였는데 23조, 25조, 28조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죠. 내년에는 더욱더 커다란 서프라이즈 혹은 어닝 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만약에 내년 컨센서스 정도의 그런 실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이미 삼부중공업 10%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후행하고 있는 LTT 현대미포라던가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보조로 봤을 때에도 28주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8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9조 그러니까 13조 정도로 13조 정도이고 영업이익이 최대한 보조를 봤을 때 2.8조 원, 단기 순이익도 한 2.5조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지금 정도의 주가는 고평가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2026년 7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컨센서스에서는 2026년에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저는 2026년에는 15%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4조 정도의 실적이 지키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이면서 주주 환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니까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 만약에 내후년 2년 정도 뒤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 주가에서 10% 이상의 배당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 게 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주 환원책을 펼치는지 고배당 성향을 유지하는지 혹은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상방이 꽤나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질건설 로봇을 말씀드리면서 주주 환원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도 제가 대놓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언제나 말씀드렸을 때 주가가 지금 보시면 자 17,200원, 17,200원대에서 주주 환원의 시대, 아무도 모르는 찐 주주 친화 기업 이게 50% 이상을 배당으로 줍니다. 인프라 투자 핵심 기업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17,200원대 분석해드렸고 현재는 22,700원이에요. 근데 비슷한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설기기를 생산하고 있는 뭐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던가 혹은
자, 이런 기업들을 보면 주가의 상승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기대가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반대로 전쟁건설 로봇은 주가 상승이 꽤나 큰 폭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상대적인 강세가 주가의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섹터가 한꺼번에 좋아진다고 할지언정 그 안에서 대장 섹터를 발굴해낼 때에는 이제는 주주 환원 체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 조선업종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 지주자로서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이미 예전부터 공표를 하고 있고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주겠다 말을 했었는데 이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더 많은 그런 배당을 줄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일단 지배주주 구조만 보더라도 HD한국조선해양의 배당이 높아질수록 지배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도 꽤나 유리한 고지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예전부터 발표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 30% 이상의 배당 성향이 발생이 된다면 지금 정도 주가에서는 2년 뒤쯤에는 대략 한 10% 이상의 배당이 거의 높은 확률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에도 결국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막 돌고 있고 앞으로 내년 정도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실질 성장을 보일 것이고 무엇보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주로 가지고 있는 엔진그룹이라던가 아니면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현대미포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사모가 일단 먼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는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현대사모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것은 내년 상반기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도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찍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한국조선해양이 매출 비중과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내년부터 배당도 꽤나 크게 오를 것이고 따라서 같은 섹터 내에 있더라도 한꺼번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주 환원책에 따라서 대장주냐 부대장주냐 아니면 그저 그런 일반 주식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대장주의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강력한 주주 환원책으로 인해서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배당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배당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꽤나 가시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배당세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배당세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당세를 분리과세를 시켜줌으로써 20%, 10%대 이 정도까지만 줄어든 게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급작스럽게 올라온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올 경우 한국 주식도 드디어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면 뭐해? 세금으로 50% 이상 떼이는데 그럼 당연히 배당을 많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어느덧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올해 초에 오늘 띄었고 현재로서는 꽤나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은 이 시장을 강타할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이야 세금 이슈, 금투세 이런 거지만 내년에서는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배당세에 대한 분리과세도 꽤나 강력한 그런 호재라던가 혹은 이슈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친수원가가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2000년대 초반 정도의 심성가를 이제 두드리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 사이클이 그냥 길 거라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지금의 슬롯이 27년까지 꽉 차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30년까지 슬롯이 꽉 차게 된다면 그러니까 27년까지 꽉 차 있는 슬롯이 3년 정도가 더 유지가 되면서 30년까지 꽉 채우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2000년대 중반에 발주가 되었던 수주가 되었던 슈퍼사이클의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노후선화되면서 수주가 되어야 돼요. 발주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주했던 것이 25년 연령인 25년을 지나치는 시기가 2030년대부터 다시금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 지금으로서는 LNG선이라던가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내년부터는 탱커선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쪽 혹은 해양 플랜트 쪽 혹은 방산 이런 쪽들에 대한 수주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 30년까지 수주가 꽉 채울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선사들이 굉장히 애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들의 배를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규제상으로도 그렇고 연비상으로도 그렇고 설령상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발주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물량을 2000년대 중반에 슈퍼사이클에 나왔던 물량이 다시 한번 더 고스란히 발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30년대 이상 이후부터는 슈퍼사이클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으로부터 27년, 8년, 9년, 30년도까지 슬롯이 차게 될 경우에는 선사들은 꽤나 바빠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30년대부터는 본인들도 새로운 배를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조선에 따른 슈퍼사이클이 이제는 시장에서부터 실적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장주를 그 안에서 고르게 된다면 실적이 가장 가파르질 수 있는 기업 혹은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더라도 본인만의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혹은 중국이 치고 올라왔을 때 중국 기업들에도 본인들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환원책에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 한국조선에 대한 분석을 H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수사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